물류센터 하나가 1년에 2억 원 적자를 봅니다. 그런데 규모를 줄이지도 직원을 늘리지도 않고 이 회사를 흑자로 돌릴 수 있을까요? 수요 예측, 재고관리, 스케줄링, 생산 경영의 세 가지 기법으로 적자 마이너스 2억을 플러스 0.6억 흑자로 바꾼 과정을 숫자로 분석했습니다. 먼저 질문부터 던지겠습니다. 이 회사는 왜 적자일까요?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요를 못 읽습니다. 성수기엔 물건이 없어 못 팔고 비수기엔 너무 많이 쌓아둡니다. 둘째, 재고가 잘못 쌓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주문해 보관비가 과합니다. 셋째, 순서를 못 정합니다. 마감이 급한 당일과 신선 주문이 일반 주문 뒤로 밀려 마감을 넘깁니다. 이 세 가지 결함이 손실로 쌓여 영업이익 마이너스 2억이 됐습니다. 회사의 기본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하루 1000건, 1년이면 30만 건을 처리합니다. 주문 하나당 기여이익은 3,000원, 연간 기여이익은 9억 원입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11억이라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억입니다. 중요한 건 주문 구성입니다. 시간에 민감한 당일과 신선 주문이 40%, 즉 순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곧 수익으로 직결됩니다. 그럼 이 2억 적자는 정확히 어디서 나올까요? 손실을 항목별로 뜯어보면 예측 오차로 인한 결품과 과잉 8천만원, 과잉 재고 보관비 5천만원, 마감 지연 페널티 1억 2천만원, 신선 폐기 손실 5천만원, 합치면 총 3억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 3억만 줄이면 마이너스 2억에 3억을 더해 플러스 1억,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손실 3억의 구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덩어리는 지연 페널티 1억 2천만 원입니다. 마감을 넘겨 수익이 페널티로 빠져나간 거죠. 그 다음 예측 오차 8천만 원, 과잉 재고 보관비 5천만 원, 신선 폐기 5천만 원. 원인이 저마다 뚜렷하니 원인별로 해법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해법의 핵심은 이겁니다. 운영비는 그대로 두고 같은 자원으로 손실만 줄여 흑자로 전환한다. 세 가지 기법을 씁니다. 수요 예측으로 오차를 줄여 플러스 0.6억, 경제적 주문량 기법으로 보관비를 줄여 플러스 0.5억, 납기 우선 스케줄링으로 마감을 지켜 플러스 1.5억, 합치면 플러스 2.6억,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억에서 플러스 0.6억으로 흑자 전환됩니다. 첫 번째 기법, 수요 예측입니다. 매주 수요가 100, 120, 140으로 꾸준히 늘어난다고 해보죠. 그냥 지난주와 같겠지 하고 예측하면 매번 20씩 빗나가 오차율이 13.6%입니다. 하지만 추세가 매주 플러스 20이다를 반영하는 홀트 기법을 쓰면 오차가 5로 줄어 오차율 3.4%, 예측 오차를 4분의 1로 줄여 결품과 과잉을 없애면 연 0.6억이 절감됩니다. 두 번째, 재고관리입니다. 핵심은 경제적 주문량 공식입니다. 연간 수요 4만, 주문 비용 800, 보관 비용 4를 공식에 넣으면 최적 주문량 4,000개가 나옵니다. 기존에 한 번에 8,000개씩 주문했는데 이를 4,000개로 바꾸면 평균 재고가 절반으로 줄고 보관비도 1,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반토막, 연 0.5억이 절감됩니다. 세 번째, 스케줄링입니다. 작업 4개를 처리하는데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하면 최대 지연이 7시간입니다. 그런데 납기가 빠른 순서대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최대 지연이 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설비를 더 들이지 않고 순서만 바꿔서요. 이 하나로 지연과 폐기해서 연 1.5억이 절감됩니다. 잠깐 납기 우선 방식이 왜 최적인지 짚고 가겠습니다. 어떤 순서든 납기가 늦은 작업이 빠른 작업보다 앞에 있으면 둘을 맞바꿉니다. 바꿔도 최대 지연은 절대 늘지 않습니다. 이 교환을 계속 반복하면 결국 납기 순서가 됩니다. 그러니 어떤 순서도 이보다 나을 수 없죠. 단, 이건 최대 지연을 줄이는데 최적이고 평균 처리 시간을 줄이려면 짧은 작업 먼저 방식이 유리합니다. 목적에 맞게 골라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경영 판단입니다. 적자를 보면 규모를 줄이자는 생각이 들죠. 신선을 중단하고 물량을 줄이면 비용은 분명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만큼 매출도 함께 사라져 적자는 그대로입니다. 반면 최적화는 운영비와 매출을 유지하면서 완료율을 높이고 폐기를 줄여 손실 3억을 회수합니다. 우리 적자는 일이 적어서가 아니라 들어온 일을 제대로 못 끝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답은 규모 축소가 아니라 최적화입니다. 세 기법을 합친 결과입니다. 예측 플러스 0.6, 재고 플러스 0.5, 스케줄 플러스 1.5, 합쳐서 플러스 2.6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2억이 플러스 0.6억 흑자로 전환됩니다. 규모를 줄이지 않고 같은 자원으로 이뤄낸 결과입니다. 이게 교과서 속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쿠팡이 이미 이 길을 걸었습니다. 2018년 연 11억 달러 적자 정점에서 AI 수요 예측과 풀필먼트 자동화를 본격화해 2022년 분기 흑자로 돌아섰고 2023년 창립 10여 년 만에 연간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동력은 머신러닝 수요 예측 기반 재고, 사전 배치, AI 작업 할당. 규모를 줄인 게 아니라 같은 인프라를 최적화해 흑자로 간 겁니다. 우리 회사의 전략비와 정확히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측은 오차율을 13.6에서 3.4%로 낮춰 결품과 과잉 비용을 줄였고, 재고는 경제적 주문량 기법으로 보관비를 절반으로, 스케줄은 납기 우선 방식으로 최대 지연을 7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결과는 영업이익 마이너스 2억에서 플러스 0.6억. 규모를 줄이지 않고 같은 자원을 최적화했습니다. 예측이 재고를 정하고 재고가 흐름을 받치고 스케줄링이 순서를 정합니다. 예측, 재고, 스케줄링. 이 세 가지의 통합 최적화가 적자를 흑자로 바꿉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